10년 뒤 나에게 책 읽어주는 시간, 첫 시간. 지금까지 나에게 잘해왔어. 고마워.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읽을 책은 김미경 저자의 꿈이 있는 한에는 늙지 않는다. 페이지 4페이지 프롤로그 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결혼 이후 발견한 꿈의 씨앗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29살 때 기업 교육 강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16년 동안 강의를 해온 나는 매달 10,000명에 가까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일과 인생에서 성취와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나 역시 변화하고 성취한다. 일과 사람들을 통해 배우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내가 교육 강사라는 나의 직업에 감사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한 텔레비전 강의는 내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다. 그동안 기업 강의를 통해 만난 여성들이 주로 워킹맘이었다면 방송을 통해 전업맘들을 만날 수 있었다. 강의를 하려면 일주일에 적어도 30시간 이상은 강의 만드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1시간짜리 강의를 하려면 A4 용지 15장에서 20장을 새로운 단어로 메워야 하는데 기업 강의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방송 강의를 진행하려니 너무 벅차고 힘들었다. 그럼에도 40회에 가까운 방송 강의를 끝까지 마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방송 강의를 본 후 편지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털어놓는 여성들 때문이었다. 그들이 삶에서 겪는 고민과 갈등이 내 것과 다르지 않아 나에게 더 절실하게 전해졌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에서 뭔가 잃어버린 듯한 느낌,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특별히 당신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경험하고 함께 짊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그들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내고 변화의 실행력을 이끌어내는데 어쩌면 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에너지를 쏟을 만한 가치 있는 작업이라 생각했다. 사랑을 알게 되는 나이가 되면 여자들은 대부분 그 사랑에 인생을 건다. 사실 나 역시 그랬다. 20대 시절 사랑이 전부였고 내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별 생각이 없었다. 꿈이라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꿈이라는 놈이 나를 다시 찾아온 것은 아주 우연한 기회였다. 사람의 일이란 늘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다. 그 어느 날 나는 큰 기대 없이 한 강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그날은 내 인생에서 꼭 기억해야 할 날이다. 그날 내가 그동안 어디에다 잃어버리고 다녔는지 알지도 못한 그 꿈이라는 놈이 바람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씨앗이 되었다. 나는 강의 시간 내내 그 강사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세상에 성직자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사람 마음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니. 나도 저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날부터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먼저 커다란 책장부터 2개 샀다. 거실이 꽉 들어찼다. 그것을 본 주변 사람들은 다들 한마디씩 했다. 책부터 사야지 책장부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달랐다. 지금 비어있는 큰 책장은 현재의 내 모습이다. 책장에 책들이 빽빽이 들어차듯 나 자신도 지금부터 한 칸 한 칸 채워갈 것이다. 아마도 저 책장이 다 채워지는 날이면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1cm라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결혼한 여성들을 만나 대화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러나 나는 여성들이 잃어버린 것은 나가 아니라 나의 꿈이라고 대답한다. 나의 꿈을 다시 찾는다면 내가 누군지는 금방 알게 된다고 대답한다. 물론 잃어버린 꿈을 다시 발견하라라는 메시지는 일상에 치여 사는 아내들에겐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로 들릴 수 있다. 아내들은 대부분 결혼과 함께 내 꿈은 접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독신으로 산다고 모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최선의 것을 얻는 것이다. 꿈은 근사하고 거창한 것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집 평수를 더 늘리는 것, 마트의 매니저가 되어 월급이 인상되는 것,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것, 매달 보험 실적을 하나씩 늘려가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건 모두 소중한 꿈이다. 그러나 아내들이여, 꼭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한다. 가족이 모두 건강하길 바라고, 남편의 승진을 바라고, 아이의 성적이 좀 더 오르길 바라는 것은 당신의 소망은 될 수 있어도 꿈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것들은 온전히 당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부터 전하려는 이야기는 내 가슴 속에 품은 꿈의 씨앗이 어떻게 세상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는지에 대해서다. 내 꿈의 여린 이파리들이 세상의 바람과 비에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 그를 통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다. 지난 10여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여자의 꿈은 남자의 꿈보다 훨씬 더 단단해야만 비와 바람에 꺾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여성들은 특유의 케어 본능을 가지고 있다. 돌보고 키우는 일에는 우리 여성들을 따르지 못한다. 꿈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꿈은 우리가 키우고 돌봐주자. 무엇 때문에 못한다고 말하지 말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놀라게 할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꿈을 잃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 자신을 놀라게 한다. 페이지 19페이지 골든타임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 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강의를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라고 묻는다. 글쎄, 많이 보고 듣고 공부하고 많이 준비한다 라는 말 외에 달리 답변할 말이 없다.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고는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면 울다가 웃다가 정신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나는 지난 16년 동안 강의하면서 사람들이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알게 되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들이 울고 웃는 것은 내가 울리고 웃겨서가 아니다. 내가 의도한 것과 관계없이 스스로 울고 웃는다. 내가 하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울고 웃는 이유는 내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와 같다고, 자신의 생각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강의 후 시청자들에게 모니터링 해보면 어쩜 그렇게 내가 경험한 것과 똑같아? 어쩜 그렇게 내 맘을 잘 알아? 내 맘을 깨뜨려보는 것 같아 라는 의견이 많다. 그런 반응을 들으면 다시 한번 내 삶에 감사하게 된다. 내가 처음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풍족한 환경이었다면, 그 숱한 경험을 직접 해보지 않았다면 삶의 흔적이 묻어나는 강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강의,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도 회사를 경영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할 때마다, 그리고 한계에 다다를 때마다,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이 고생을 끝내고 나면,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을 울리고 웃길 이야깃거리가 또 많이 나오겠구나.
이게 다 내 자산이며 내 능력이 토양이 되어줄 거다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가정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순간순간을 넘긴다. 대한민국에서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은 꽤 쓸모있는 경험을 한다. 여자로, 아내로, 엄마로, 주부로, 며느리로. 자식을 키우는 딸로 숱한 일을 경험하면서 산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 노하우와 역량을 많이 쌓는다. 그런데도 대부분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한다. 나이 신이 되면 그들이 마주 앉아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해놓은 게 뭐가 있니? 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거 말로 하면 한 달을 얘기해도 다 못하고 책으로 쓰면 10권도 넘을 거야 라고도 한다.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책으로 쓰면 10권인데 왜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고 할까? 여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허무해하고 자신이 해놓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바로 10권 분량이나 되는 책 속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책으로 쓰면 10권은 넘을 거라는 이야기에서 그녀들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했거나 그 일을 통해 성취감을 얻은 사람이 아니다. 이야기 속에서 그녀들은 누군가의 성취를 도와주었거나 잘못되어 책임을 뒤집었었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하는 사건의 배후 인물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생을 조연이나 엑스트라로 사는 것이다. 누군가의 성공을 돕거나 조연이 되는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생에 대한 상실감과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선택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운이 없어서, 나한테는 기회가 없어서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의 조연으로 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다. 내게도 기회가 오고 운이 온다. 그러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다. 골든타임은 마음에 품고 있던 꿈이나 계획이 현실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시점을 말한다. 우리 동네에 만두가게가 하나 생겼다. 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 커다란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이 꽤 먹음직스럽게 보였다. 그런데 사려고 하면 묘하게도 타이밍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길가에 잠깐 차를 세우고 만두를 사야 하는데 길에 차가 너무 많이 주차되어 있었다. 그리고 딱 차를 대기 좋을 때나 걸어서 지나갈 때면 집에 먹을 것이 많아 사지 않았다. 그래서 언젠가 저 가게에서 꼭 만두를 사야지 라고 마음 먹었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1년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졌다. 주차할 자리도 있었고 마침 애들은 만두를 먹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그 만두집에 갔더니 셔터가 내려져 있고 폐업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다. 옆 가게에 물어보니 장사가 잘 안 되어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 만두가게 주인은 고객이 자기네 만두를 사가기만을 기다리다 지쳐서 폐업했을 수도 있다. 가끔 자신의 역량의 크기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면서 일을 찔끔하다가 그만두는 여성들을 만난다. 대표적인 예가 보험사에서 근무하는 설계사들이다. 보험 설계사들 가운데 60%가 1년 안에 회사를 그만두고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은 무척 유망한 직업이다.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1인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다른 어떤 직업에 비해 크다. 특히 여성에게 매우 적절한 직업이다. 최근 자산관리를 대신 해주는 전문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설계사들에게 강의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무 설계, 부동산 정보, 증권 정보, 생애 설계, 노후 설계, 상속 같은 개인의 자산에 대해 많이 공부하며 앞날을 준비하라고 부탁한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남자들에 비해 개인 인생 설계나 자산 관리에서 좀 더 섬세하고 세심하게 접근할 수 있다. 대화하다가 말끝에 나오는 이야기, 그냥 안부 인사로 나누는 이야기, 잡담하다 나오는 이야기에서 여성들은 다양한 것을 포착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기업에서도 여성 인력에 이런 점을 주목하고 있다. 발전 가능성이 많고 더 다양한 분야로 성장할 수도 있는데 왜 설계사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람이 중도에 포기할까? 바로 자신에게 올 골든타임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A라는 보험 설계사가 고객에게 명함을 주고 6개월 동안 3번 찾아갔다. A가 고객을 처음 찾아갔을 때 고객은 보험에 관심이 없었고 2번째 찾아갔을 때 고객은 보험을 들 상황이 아니었다. 3번째 찾아갔을 때는 볼일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다 그 고객에게 보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일이 생겼다. 친구 남편이 사고로 한창 공부해야 할 아이 셋과 전원맘으로 살아온 아내를 남겨두고 일찍 죽은 것이다. 당사자에게는 물론 주변에서 보기에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친구 남편이 죽기 전에 종신보험에 가입해 놓았다. 친구는 보험금을 타서 애들 교육 계획을 세우고 남은 돈으로 학교 앞에 작은 분식집을 차릴 수 있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본 고객은 보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생각하며 보험에 들기로 결심했다. 그러곤 자신을 찾아왔던 보험 설계사 A의 명함을 찾아 연락했다.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보험 설계사 B가 초인종을 눌렀고 고객은 B에게 보험을 들었다. 먼저 찾아왔던 보험 설계사 A는 운이 나빴고 나중에 찾아온 보험 설계사 B는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B는 때마침 찾아온 골든타임을 맞이한 것이고 A는 골든타임까지 기다리지 못한 것이다. 만약 A가 그 고객을 다시 찾아갔거나 고객의 전화를 받았다면 고객은 A에게 보험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 그날 고객을 찾아왔던 B는 허탕을 쳤을 것이다. 운이 좋고 싶은가? 기회를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골든타임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어느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능력을 키우면서 골든타임을 기다려야 한다. 골든타임이 올 수 있는 길을 닦으라는 것이다. 골든타임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결과다. 단지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또 단지 좋은 기회를 얻어서 꿈을 이룬 사람도 보지 못했다. 아내들이 10건 분량이나 되는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골든타임까지 노력하지 않고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놓은 게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해놓은 게 있어. 내 인생에는 업적이라는 것이 있어. 라고 말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5년이나 10년 안에 올지도 모를 골든타임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 자, 오늘 첫 시간 10년 뒤 나에게 책 읽어주는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잘해왔어. 고마워.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고 끝냅니다.